한국의 그 대표적인 상권이라고 하면 남대문, 명동 이런 데가 전통적 상권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아마 그보다 더 한국에서 나은 상권은 없다고 봐요. 전통적 상권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가 6개월이 넘어가면서 100년 가게라고 30년 이상 해서 이 정부에서 오래된 가게라고 100년 가게라고 이 명패도 주는 3대째 남대문 시장에서 해온 가게 주인이 월 30만원 버는데 임대료만 1000만원이라서 더 버틸 수 없어서 가업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명동에서 지금 한 집 건너 한 집이 지금 문을 닫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출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남대문에 지금 이 한 가게는 현판이 30년 이상 사업을 해온 이 소상공인한테 중소기업 벤처부가 주는 인정이 있대요. 그 100년 가게라고. 할아버지, 아버지, 지금 본인까지 3대째 지금 가게를 해오고 있는데 홍삼 건강식품을 파는 이 바가 무게시 67입니다.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매출이 30만원인데 한 달, 임대료가 1000만원이다. 직원 3명을 다 내보내고 지금 자기가 직접 하는데도 수지를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언론이 가보니까 철거 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때는 1000명도 더 왔던 가게인데 요즘은 하루 1명도 없다. 버틸 수가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개월이 코로나가 넘어가면서 지금 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지속되면서 한계를 넘긴 점주들이 간판을 내리고 폐업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안양에서 30일 날 이 60대 자매가 자살을 했지요. 조그만한 방 2개짜리 노래바를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매출이 거의 사라지면서 고통을 겪다가 지금 자매가 자살을 했어요. 지난 주말에는 50대 1명 그리고 20대 2명 해가지고 3명이 모여서 자살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자살자들까지도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이 명동에도 지금 한 집 건너 한 집은 문을 닫아서 띄엄띄엄 열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동에서 가장 유명한 설렁탕집, 화장품 매장 같은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도 휴업 폐업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으로 이렇게 그냥 걷기가 힘들던 골목길도 지금 문을 닫은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대사관 앞에 그 명동의 좁은 골목길 가게에 13개 점포 중에 7개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상인도 관광객도 없는 그런 텅 빈 골목을 지키던 한 업자는 코로나 이전 매출과 비교할 매출 자체가 없다. 16년 동안 명동에서 장사를 했는데 오후 4시까지 현재 개시도 못했다. 손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은 폐업으로 물건을 더리로 판다라는 데밖에 없다는 겁니다. 통계청 기준으로 6월 하순에 자영업자가 작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13만 8천 명이 줄어들었어요. 한 14만 명쯤이 문을 닫은 거죠. 2.5%인데 현재 547만 3천 명이 남아있다는데 아마 코로나가 앞으로 또 지금 연말까지 가게 되면 1년쯤 공을 친 사람들 중에 과연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 되겠는가 지금 의문입니다. 자, 일당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노점상들도 쉬는 게 이익이라는 거예요. 열흘 넘게 장사를 쉬었다고 한 노점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리어카, 주차비 등 노점상도 영 돈이 안 드는 게 아니라 하루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는데 한 2, 3만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코로나 확산 뒤에 매출이 2, 3만원이 안 되니 2주 만에 열어봤자 손님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대문 시장의 상인의 부회장은 점포가 12,500개인데 남대문에 4,000개가 비어있다.
상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숨이 막힌다. 전례 없는 위기 앞에서요. 지금 서울 강서구에 곱창집을 하던 이 한겨레 신문 보도 내용들입니다. 최아무개 씨는 지난 8월 31일 폐업을 했는데 식당 10년을 운영한 이 최 씨가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르스 때도 김영란법 때도 또 관공서 주변 상권이 죽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매출이 잘 나오면 3천만 원 정도 나가던 가게인데 폐업 직전에 650만 원 나오더라는 겁니다. 임대료 인건비 빼면 확실히 적자지요. 그래서 곱창집 오래된 거 이런 거 잘 안 망하는데 맛집이라고 이제 그런 것도 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장 배달로 하려 했지만은 야간 영업까지도 어렵게 돼서 결국 포기하고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인천에 카페를 하는 한 사람도 직원을 준 3단계 이후에 쉬게 했는데 일주일 연장 소식을 듣고 일주일 더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지금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될 전세금이 1월 8일에만 못 돌려줘가 국가가 이 보증보험 들어서 대신 갚아준 게 3천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2836억이었는데 이게 더 심해지더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지간하면 전세금 돌려주는 데서 사고 잘 안 나는데 이것까지 나고 있다고 보면 아마 그만큼 상황들이 다 어려운 거죠. 전세금 받았던 거 다 써버리고 돈 내놔라니까 지금 내줄 돈이 없다는 겁니다. 이 확진자 1호 스트레스가 아주 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확진자가 한 회사 같은 데서 내가 처음에 걸려갖고 남한테 옮겼다 돼버리면 회사 일단 문을 닫고 폐쇄하고 빌딩 폐쇄하고 그 다음 난리가 나고 수백 명이 검사받고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사람은 아들이 이렇게 38도까지 올라가고 이러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기도 코로나 걸렸나. 그래서 아들이 급성장년 진단을 받아서 이 조선일보 내용입니다. 블로그에 다행이라고 썼다는 겁니다. 대기업 임원인 한 사람은 친구가 다니는 헬스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2주간 자가 격리했는데 검사가 음성으로 나오자 승진해서 누락될 뻔했다고 아주 그냥 놀랬다는 겁니다. 요즘 확진자 1호 되면 회사가 그나마 지금 구조조정을 하려고 무급휴직부터 온갖 사람 정리하려고 하는 마당에 회사에 코로나균 끌고 왔다 되면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이 확진자 요즘 같을 때 1호가 되면 니 때문에 회사 폐쇄됐다 말 들을까봐 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에 이런 피해를 끼치고 나면 먼저 욕을 먹는 거는 고사하고 회사에서 쫓겨나게 될 가능성이 당장은 그것 때문에 쫓아내진 않겠지만 머지않아 쫓아낼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직장 다니는 사람의 이 스트레스가 보통 아니다는 거예요. 대역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검사를 받아도 신고해야 되고 음성을 나도 신고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예 일주일 휴가를 내버리고 한다는 거예요. 가을 공채 시즌입니다. 올해 이제 사회로 나가는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채에 이제 신청을 하고 이제 꿈에 부풀어야 되는데 취업 준비생이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대기업의 74%가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고 네 곳은 그냥 수시 채용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시 채용이라는 거는 그냥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만 메꾼다. 이러니까 경력자들한테 매우 유리하고 취업 준비생은 그냥 갈수록 문이 더 좁아진다는 거예요. 현대차, LG, 하나, GS도 다 수시 채용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도 온라인 비대면 평가가 늘어나고 취업 준비생이 고려할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져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진짜 요즘 젊은 친구들 큰일입니다. 아시아나와 이스타항공 두 개 다 하나는 현대산업개발에 팔라다가 안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제주항공에 팔라다가 안 됐습니다. 두
두 개 다 결렬돼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채권단 관리로 넘어가게 되고, 채권단이 관리할 때는 그야말로 이제 감원을 절반 이상은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울 부산이 분리 매각되고, 이스타 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600명을 해고한다고 합니다. 롯데마트도 지금 구조 조정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유통업체가 어지간하면 지금 한국에서 마트 같은 고급도 아니고 대중적인 마트가 구조 조정에 들어가서 서울에서 처음으로 2개 점포를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의 점포는 문을 닫을 수 있는데 서울 도봉점과 구로점 이 2개를 문을 닫고, 또 경기도 이천 마장 휴게점 이것도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롯데마트가 700개의 오프라인 점포 중에서 30개 정도인 200개를 정리하겠다. 그래서 올해 연내 16개를 지금 정리하는데 이미 8개가 정리되고, 서울 점포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로나로 마트는 장사가 잘 된다고 하는데 이 마트도 문을 닫는 거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또 지금 이 대형 마트잖아요. 근데 홈플러스도 지금 매출이 급감해서 작년 매출이 재작년 대비해 가지고 4.7%좀 줄었대요. 그래서 단기 순손실이 5,322억이나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의 방문객 수가 계속 줄어들어서 홈플러스가 지금 점포 3개를 문을 닫기로 발표했다는 거예요. 둔산점, 대전 탐방점, 대전 둔산점까지 지금 이 3개를 문을 닫고 매각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경기를 바라볼 때 이 대형 마트가 문을 닫으면 경기가 거의 막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해요. 왜냐하면 마트에서 파는 부분 중에 크게 비싼 것도 없고 생필품이 대부분이고 싼 물건들입니다. 근데 마트가 장사가 안 돼서 적자가 쌓이고 내방객들 찾아오는 사람 숫자가 오프라인에서 줄어들고, 이렇다면 이거는 좀 심각하게 봐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시장도 지금 이 코로나로 타격을 크게 받아서 구조조정에 들어갔는데, 롯데 시네마가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00명의 롯데 시네마 직원 중에 5년 이상 있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전방위로 구조조정이 이제 시작되는 이제 첫 달이 9월 달이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뤄오던 부분이 결국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 항공사들 옛날에 돈 있는 사람 서로 하고 싶어 했어요. 폼 잡으려고. 호텔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항공사를 살 사람이 없다. 그것도 아시아나.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그만큼 지금 전망이 어둡다는 겁니다. 코로나 국면이 얼마나 갈지도 모르고요. 자, 앞에 말한 자영업자들 망해가고 기업들 구조조정하고 마트도 문 닫으면 그 마트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 서민들이잖아요. 마트 한 개당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다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사회에 이 서민들부터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하는 꼴이라는 게 한국형 뉴딜이라고 서민 일자리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디지털 그린 뉴딜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권이 아직도 이 위기에 대해서 전혀 감도 못 잡고 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뭐 선별 지원하는 걸 가지고 이재명이가 절망적이다 어쩐다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정권이나 그걸 다 주자고 하는 이재명이나 철이 없기는 매 한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선별 지원이냐 아니냐로 다툴 때가 아니에요. 전부 다 문을 닫아서 망해가고 있다는 겁니다.